글쎄,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이미 뭐 반열에 올랐다 해도 이건 뭐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이 지금 아마 좌불 안 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2013년에 영화 메비우스란 영화가 이제 촬영 중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차란 여배우가 영화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배드신, 이 대본에 없던 배드신까지 강요당했다며 이 김기덕 감독을 기소를 했는데요. 네. 며칠 후에는 또 게다가 추가 폭로까지 있었습니다. 네. 김 감독이 뭐 대본에 없던 네. 남자 배의 어떤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고 네. 또 수시로 성적 표현이 섞인 이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가 컸고 네.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 김 감독을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 고소가 되면서 이제 김기덕 감독이 이런 혐의로 성적인 폭행과 성적인 이 장면을 강요했다는 혐의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지금 뭐 해당 여배우는요 촬영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란 영화에는 이 여배우가 안 나옵니다. 이 여배우가 없고 이 해당 여배우 논란이 됐던 여배우는 이미 촬영 도중에 이런 데 문제 제기를 하고 도중에 하차했고 해당 영화에는 이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측의 주장이 현재로서는 팽팽합니다.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여배우는 고소를 한 상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홍수빈 아나운서 해당 여배우는 메비우스 영화 촬영 도중 하차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치료를 따로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여성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영화계에 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네. 또 영화 배우로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다 은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 생활을 접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지금 그 메비우스 영화 촬영 도중 겪었던 일의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로 지금 배우 생활을 접은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김기덕 감독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기덕 감독은 뭐라고 그럽니까? 김기덕 감독은요, 일단 뭐 그것은 뭐 영화와 관련된 그 과정이었다라고 네. 하고요. 차근차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2013년의 영화 메비우스 촬영 중에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 그러니까 네. 감독이 뭐 실연이라는 게 직접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연기 지도를 보이는 과정이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감독이 직접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뭐 사람들에게 시키기도 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고 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네.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스텝 중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을 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폭력 부분 외에는 연출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네. 과정에 불과했다. 네. 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3일 보도 자료를 보면요. 네.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해당 여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네. 그럼에도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연을 수차례 부탁했지만 네. 그래도 영화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네. 이 여배우와 마무리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사과 같은 거 할 때는요. 쓸데없는 부사 같은 거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아니 그냥 쿨하게 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어쨌든 뭐뭐 했다면 그럼에도 자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요? 김기덕 감독 입장을 저는 중간 정도부터는 이해가 안 돼. 지금 무슨 어려운 말을 씁니까? 뭐 스태프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사과를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네. 이제 억울한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갖다 하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좋으면 네. 수단이 나빠도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본인은 좋은 영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리한 수단을 썼지만 네. 결국은 이해해달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네. 결국 그 영화가 아하.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찍은 영화가 과연 그렇게
작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중한테 좋은 성과가 났냐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리한 수단을 위해서 그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네. 결국은 그 영화의 결과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요, 손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은 지금 쉽게 말하면 영화계를 은퇴했어요. 배우 생활을 접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기덕 감독보다는 이 여배우가 약자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 편에서 좀 많이 서시는 것 같은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성계에서 도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하. 또 영화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법조계 인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아하. 공동대책위원회를 마련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책을 이제 수립해라. 대응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나 이제 여배우들에게 강요되던 성적인 문제, 네.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촬영 현장에서의 이런 게 비단 이 특정 배우와 감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 제작 시스템의 문제다. 너무 그동안 만연해 있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여러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아하. 어제 이제 이 해당 여배우는 그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상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이 여배우를 대신해서 많은 단체들이 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몸이 돌아갈 만큼 뼈가 얼얼할 만큼 뺨을 때리는 것은 연기 지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본에 없는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갑작스런 그 자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도 이제 김기덕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년 전이라 기억이 흐릿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덕 감독의 말대로 여배우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면서 이제 이 기소가 됐는데 여배우의 지금 현재로서는 여배우의 증언, 어떤 기억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또. 네,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대책위 쪽이나 이게 보니까 한 4년 동안 이게 갑작스럽게 고소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치료도 받고 이미 오래전에 그 영화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 여배우가 하소연을 했고 네. 그때부터 나름대로 그 공동위원회 쪽 이런 쪽에서는 조사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쪽에서 한 얘기에 의하면 네. 당시 김기덕 감독이 얘기하기엔 그랬대요. 상대 남자 배우의 시선 컷으로 상대 여배우의 뺨을 때리는 걸 실현을 보였다. 근데 그 실현이 이제 몸이 돌아갈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정밀하게 감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 현장에 있은 영화는 스태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객관적인 제3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네. 김기덕 감독 측에 가깝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 특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 상황을 자세히 판단을 해가지고 네. 진술의 신빙성을 좀 따져봐서 네. 조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다각도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마음만 먹으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될 수 있는 게 앞서 또 말씀하신 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킹 필름이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또 이 제3자적 관점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그 제작 과정을 찍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메이킹 필름도 하나의 또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와중에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이 여배우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선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배우가 잘못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괜히 아니 그거 말고요. 네. 그 여배우에 대해서 혹시 4년이 지난 시점에 왜 했냐? 고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뭐 금전적인 것을 노리고 네. 그 감독을 고소한 게 아니냐. 이미 4년이 지났으니까 여배우가 좀 은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금전적을 노리고 김기덕 가수에 이제 와서 좀 고발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네. 이 여배우 측에서는 그 민사 안 했어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런 네. 아하 무슨 말인지 순수하게 알겠어요. 네. 처벌만 요구하고 아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해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현을 위해서 때렸다. 네. 이 부분도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해야 돼요. 아까 그 변호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몸이 돌아가고 턱이 돌아갈 정도라면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하, 폭행이 맞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모형 그 남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실현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모형 남자 모양을 만드는 다음에 그걸 만지는 걸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자 배우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면 네. 이거는 이 여성 배우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성폭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서로 협의되지 않은 그런 네. 부분을 강요. 그다음에 그건 강요. 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김기덕 감독이 이게 전부 입증만 된다면 사실이라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김기덕 감독이 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이 감독상도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해외 언론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 법원에서 이게 뚜렷하게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일단 그런가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요. 여기서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면 기소를 할 텐데 네. 기소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린다면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게 예술 또 예술가의 행위와 또 현행 법 사이에서의 어떤 그 경계선이 어떤 거냐 여부에 대한 게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연출 기법이다. 네. 나의 예술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연기 지도 또는 뭐 배우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고조시키기 위한 기법인데 네. 이게 왜 이걸 현행법으로 단죄하느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현행 형법에 보면은 뭐 법령에 따라서 한 행위 또는 업무상 행위 네. 그리고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네. 위법성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기덕 감독의 그 행위 자체가 뭐 업무상 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자 고소인이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은 그러한 수준을 충분히 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네. 구체적으로 김기덕 감독이 어떤 행위를 그동안 해왔는지 드러날 텐데 네. 그 행위에 따라서는 뭐 법의 그런 그 단죄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그 영화계에서 감독과 배우 간의 어떤 지휘 관계 이거는 사하 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관리 지배하에 있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미명하에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또 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네. 이어져 왔던 행위, 네. 이게 부당한 각종 행위 이를테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폭행으로 느껴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네. 그다음에 폭행. 그다음에 뭐 이 예술을 위한다는 그걸로 뭐 저 집중하라는 네. 폭언, 폭설, 뭐 이런 그 저 욕설 네. 이런 거 등등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관계에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배우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 기회에 그 잘못된 관행을 깨자는 의미,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우회는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속에는 감독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여성 배우들,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의 기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여성민우회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안이 비단 김기덕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네티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이 네티즌들이 좀 엇갈린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네. 뭐 여배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말 많은 감독이다. 사과만 하지 왜 또 다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수치심을 강요하는 거는 엄연히 범죄다라는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네. 또 김기덕 감독에 대한 마녀 사냥이 느껴진다. 왜 지금 와서 고소를 하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술 영역에 사법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옳으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한 여배우의 인생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갈 텐데 어떤 또 이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또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